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답변과 이미지. 그럼 여러분들 1차 면접 영상에서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면접 지원자의 첫 인상일 텐데 1차 실무 면접과 평가 기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 목소리, 질문에 대한 답변의 태도, 이해도, 그리고 전달력이겠죠. 영상 면접 진행 및 선발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장에 그 지원자 여러분들 이름 뜰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표정 보고 지원자의 영상 첫 부분을 보고 더 보고 안 볼지를 결정했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솔직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대한항공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지한 사실도 아니고 그럴 거면은 뭐 20초짜리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만큼 지원자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로 더 보셨을 수도 있고요. 영상을 끝까지는 안 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확인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 내용이나 첫 시작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끝까지 3분 내내 좋은 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대면 면접처럼 8명의 지원자를 동시에 띄워서 보셨을 수도 있고 평가 방식은 모릅니다. 3분 길이의 영상인 만큼 꼭 이 3분 동안은 집중해 주시고 살짝 긴장해 주시고 본인의 매력을 담아주세요. 다만 영상 면접이라는 특성을 생각을 해볼게요. 인사부에서 여러분의 영상을 클릭을 해야 어쨌든 플레이가 될 거고 많은 지원자가 있는 만큼 첫 10초나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첫 인상에서 보여야 하는 기본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상 최초 10초에서 잡고 진행하는 방식. 첫 번째는 첫 문장이겠죠. 합격한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소개 외에도 선택 질문에서는 자신의 주제 제시를 정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답변 하나로 봤을 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게 혹은 나의 가치관이 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첫 문장이었고 더 잘 돋보였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시작으로 듣기 좋은 시작점을 찾아야 되고 그게 평소의 모습이나 승무원으로서 좋은 방향이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나에 대한 대화 내용을 이어나가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면 좋아요. 강점이나 개성을 담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제가 올린 자기소개 작성법에서 만들어보는 그 개인 연대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나의 강점, 역량, 경험을 쭉 살펴보고 나에게 어울리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자기소개에 대한 방향을 잡으라고 늘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앞부분만 보신다 해서 앞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3분 내내 같은 텐션을 유지하는 것도 포인트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실제로 어떤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할 때 왜 시간대 밑에 바별로 클릭을 해서 볼 때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나 텐션이 달라지면 첫인상이 그 유튜버에 대한 첫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3분 재생바에서 어느 지점을 클릭해도 같은 모습이 유지되는 것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요. 항상 1차 면접은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상이냐, 뭐 진짜 뭐 아기 토끼상이 맞느냐 등의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데 대한항공은 선발 인원이 기타 항공사에 비해 많은 편이고요. 제가 보는 기준 가장 많이 합격한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누구에게나 편히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편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뚜렷하다 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합격한 친구들의 이미지를 말하자면 뭐 똑부러지는데 일잘러 이미지인데 뭐 역량이 출중한 경우도 있었고 제 기준 정말 외모가 수려한 친구도 있었고 적극적인 느낌의 친구, 차분한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딱 봤을 때 다가가기 쉬웠냐? 그리고 수려하다고 해서 모두 붙는 것도 아니니까 외모 고민도 접어서 던져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어떠한 점이 미달이기는 한데 뭐 토익이 엄청 낮다든지 키가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150대 후반, 뭐 160대 초반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개인의 강점이나 개성이 이런 분들 중에서도 잘 돋보이고 서비스 면에서 충분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과연 합격 기준으로 삼아야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무슨 상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항상 좋은 표정을 보여준 사람들, 좋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해서 승무원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 합격생 경우는 깔끔하고 반듯한 느낌의 답변과 말투가 중요했습니다. 말투 느낌은요, 절절하거나 절실한 느낌, 그런 물렁물렁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으니까 똑 부러지되 누군가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느낌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소리인데요. 목소리는 대한항공 기준 편안하고 기내 안내방송 음성 같은 느낌이었는데 고음이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음이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고저음 상관없었고요. 화면에서 음성이 잘 담기려면 마이크 때 얘기했는데 입술이 부딪히는 그런 발음이나 쩝쩝대는 소리, 이렇게 좀 침 삼키는 소리에 주의하면서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방송인도 아니고 여기까지 다 생각하고 계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태도. 손님이 보는 태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가 항상 면접관은 손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답변하실 때 하라고 하는데 이때 답변만 한다고 표정이나 미소나 말투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면 안 되고 말투 같은 경우는 아까 기내 안내문처럼 명확하고 정돈된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 느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상투적인 표현, 친구랑 쓸 때 말투를 쓰거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다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운 상황에서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혼났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거 좋지 않겠죠? 그리고 손님을 응대할 때의 표정, 눈빛, 말투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으세요. 그냥 실무 기준 그대로 살려주는 게 맞고 계속 기분 좋은 미소를 쭉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태도이다. 그리고 첫 PPT 첫 장에서의 표정, 미소나 구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승무원들이 가장 자주 짓는 표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활짝 웃는 모습도 좋고 편안한 혹은 안정된 미소도 좋습니다. 제가 미소를 1에서 10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은 활짝 웃는 거는 8에서 10이겠고 편안하고 안정된 미소는 3에서 5 사이겠고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근데 손님이 뭔가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뒤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마주해야 될 때 짓는 그런 화사한 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그 쳐다보는 본인이 그때 가장 편안해 보이는 그런 환대하는 미소, 그리고 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치아가 얼마나 보이고 눈은 얼마나 감으며 눈웃음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내 얼굴 근육에서 나의 입모양이 가장 편한 그때가 아름다운 첫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조금 딱딱하다 싶으면 웃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치아 미소나 눈웃음이 내 표정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24살이고 여러분이랑 똑같은 지원자라면 제 기준에 치아 미소가 굉장히 예전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똑같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 보이게도 촬영을 하고 치아 미소 없는 버전도 촬영을 하면서 연습을 했겠죠. 혹여나 웃는 그런 그 표정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서비스 대면직에 아직 부족하다는 거니까요.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쉽게 좋아하는 사람이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자주 만나지 못하는 나의 절친한 친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활짝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직 어떤 면접 방식으로 이번에 진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촬영 면접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노트북 그 카메라 열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담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번 어떤 얼굴이 괜찮은지 찍어보면서 이거 영상 듣고 나서 바로 한번 열어서 좀 이렇게 해보세요. 노트북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유연하게 방법 찾아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업무로 영상 촬영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아보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시선 처리도 마찬가지고 구도. 대한항공에서 제시한 괄호 촬영 그 기준 상반신인데 명치 위로만 보이게 찍으면 돼서 본인이 여러 화면을 촬영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그 얼굴 모양 크기 그 구도를 찾아주세요. 너무 뭐 아래로 기울여서 이상하게 찍는 셀카 느낌보다는 정면 느낌이지만 아주 정면보다는 살짝 또 이렇게 위에서 떨구는 느낌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화면 기준에 머리가 화면 끝에 있는데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화면 기준으로 머리 위로 한 뼘 정도 더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적당히 여러분들이 찍는 공간에 따라서 구도는 다르게 나오는 거라 합불 여부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유 있는 화면 구도가 좋으시다면 시선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찍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 셀카는 아니지만 얼굴이 작아 보이는 각도는 나보다 그 노트북이 위에 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카메라 렌즈를 봐주셔야 돼요. 뭐 전 렌즈를 봤는데 어색하다, 그냥 그 여러분들만의 느낌이고요. 카메라를 열어서 켰는데 다른 데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소통을 하는 느낌에 카메라 안 보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중간 스크립트 읽을 때 잠깐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스크립트를 보던지, 그런 화면을 잠깐 끊는 느낌은 괜찮지만 무조건 렌즈를 보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거나 엉뚱한 곳은 바라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하는 과정이 면접이라는 거니까 카메라로 응시할 때도 이 점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요, 여러분들 밝은 표정으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답변 가볼게요. 답변은요, 전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하게 충분히 해서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 정도만 하면 되고요. 쉽게 외울 수는 있는데 외우다 보면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안 나요, 영상에서도. 그래서 심지어 면접자 동공만 봐도요, 말 그대로 영혼이 없어 보이는, 매력이 없어 보이는, 카메라 앞에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방송하는 사람처럼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면접에서 뭘 보는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면접은 지원자를 알기 위한 방식이고 답변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을 써내는 건 좋지만 그 글을 다 내가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스크립트 암기 필요 없고요. 3분짜리 그 긴 걸 어떻게 외워요? 물론 외우는 사람 외울 수 있지만 저는 외우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흐름을 인지하고 그냥 말하는 그 행위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름 PPT 첫 장 보이고 바로 다음 화면 넘겨서 넘기겠습니다 이런 말 없이 왜 넘기고 진행을 한 사람도 합격했습니다. 실제로 PPT를 그냥 다 보고 읽은 경우도 있고, 종이 스크립트 프린트물이 살짝 카메라 그 앵글에 걸리게 하면서 보면서 답했을 때 합격했던 사례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말 실수를 하거나 조금 주춤하거나 더듬은 경우도 합격 사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고 읽어도는 되는데 도움을 받는 정도에서 성의를 너무 그냥 대놓고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는 내 안에 좀 심어둬서 생각하면서 말하면 좋겠죠.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어차피 본인이 작성한 스크립트이기도 하고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정답이고요. 입에 익숙하게 하도록 해서 내뱉는 연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내뱉을 때 목소리 크게 해서 목 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입에만 붙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풀에서는 스스로 고민해서 적은 만큼 좀 여러분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순서대로 잘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미지 컷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키워드로 연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늘 제가 면접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물론 아까 말했듯 읽고 답해도 합격 여부에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듣고 따라해주세요. 차분하고 자신 있는 모습, 답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래야지 그 지원자가 좀 빛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어색한 목소리 톤보다는 손님이 들었을 때 우리가 라이브로 약간 안내하거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 느낌이 살아있는 게 좋은 영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장면에 따라서 풀 답변 내용 및 스크립트 공통점 한번 가보면, 첫 장 PPT는요, 그냥 깔끔하게 너무 꾸미지 않은 글자만 넣은 합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보수적인 회사라서 그런 건지 군더더기 없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예시 화면이랑 그냥 동일하게 만드는 거 가장 추천하고요. 첫 인상부터 굳이 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자기소개는 간략하게 가는 걸 추천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긴 것보다 1분 정도 예시가 길지 않게 잡혀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날 말을 천천히 하면 늘어질 수도 있고 긴장해서 말이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각 파트에 따라 그러니까 기본이 1분이지만 4, 50초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원 동기잖아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손님에게 보이는 서비스가 좋은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과 자세가 들어가는 게 듣기가 좋습니다. 성과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했는데 그걸 굳이 수치로 표현을 잡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는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태도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걸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야기가 들리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면접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좋아서 사람이 많은 기내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마주해서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낼 수 있었는지를 넣어주면 좋겠죠. 결국엔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이 들어가면 좋다는 겁니다. 과도한 어필보다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살려보시면 좋고요. 마무리 멘트는 첫 줄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한 걸 좀 다른 언어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반복해서 정리를 하셔도 좋고 뭐 그런 법칙 안 지키고 앞으로의 방향으로 설정해도 모두 마무리 멘트로 무리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주어진 답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가능했고 가이드라인 멘트도 잡아주셨으니까 그대로 멘트 하신 다음에 작은 키워드 넣어서 답변하면 됩니다. 뭐 제가 선택한 면접 질문 기내식 신메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무엇이다 하면서 시작을 하면 되죠. 길이도 4, 50초로 잡고 가면 되고 다만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걸 염두하고 답변을 좀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den공에 대한 그런 정보나 뉴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취향지나 시사 정보나 봉사라든지 기내식 등 다양한 소식에 대해 내가 접하고 있고 알고 있고 이를 눈에 띄지 않게 특별하지 않게 잘 두루두루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튀는 느낌이라든지 독특한 구성을 굳이 만들어내기보다는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서술한 느낌이 합격생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전하고 싶고요. 성의를 담아서 진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아이디어 싸움 아니고 우리 지금 마케팅 부서 입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내용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또 지금 이게 면접 현장이 아닌 만큼 같은 답을 들었을 때 합격, 불합격 좌우된다고 하잖아요. 여러 지원자들이 비슷한 답을 했을 때 그 겹치는 느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 결론적으로 답변이 좋아서 붙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음성과 전달력에 집중해서 나를 잘 표현해 보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대한항공 영상 면접에 대한 3가지 영상이었고요.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옥하방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다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래도 다 질문들이 겹치는 것도 많고 항상 오는 질문들이 너무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했으니까 듣고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뭐 영상 면접이 아니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영상 면접이라면 여러 번 듣고 또 내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점이 과했는지 살펴보시면서 차분하게 준비해 보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